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매주 일요일 밤 열리는 외국인 아빠들의 글로벌 육아 반상회, 물 건너온 아빠들입니다. 글로벌 육아 반상회, 물 건너온 아빠들! 남아공 아빠, 예. 어떤 고민을 들고 오셨나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잖아요. 네. 애기 아프리카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냥 자연에서 불어넣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야, 소독차. 이 먹으면 아빠죠? 저 먹으면 라일락 할까? 이거 뭐야? 이 풀이지. 라일락 해봐. 풀. 봐봐, 이렇게 먹는 거. 입에 물고 있는 거. 강아지 풀. 아빠가 하는 거. 엄마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슈? 신발을 꽁놀이 하고 싶어. 라이킥. 맨발로요? 네. 우리나라에 원래 맨발로 살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신발 안 써요. 신지 않아요? 오, 진짜. 아, 예. 맨발로 가면 그 자연이랑 좀 가깝게 살았어요. 이게 천천히 가르쳐야지, 어? 여기 봐봤을 때.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아, 저렇게. 느끼게. 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렇게 빼는 거야. 한 번 먹으면 다시 안 먹어요. 맛이 안 해도 돼요. 없으니까. 자연 방목 육아 어디까지 괜찮은가? 자연이 애들을 놀아주는 거예요. 맞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도심 속에서 사는 아이들을 일부러 논잔 체험시키고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가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영국 그 내셔널 트러스트 제도라는 거 있는데 12살 이전에 그런 위험 부담 레슨 같은 거 있어요. 뭐 나무 올라타기 그런 거 꼭 추천하는 거예요. 뭐 막 조금 아프게 좀 다쳐야 뭔가 커가고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학부형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요. 며칠 후에 이제 레오 초등학교 들어가요. 축하드립니다. 레오 입학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베테랑 선배들을 그렇게 모셔서 학부형 선배. 준비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너 일로 와. 가방. 가방 봤어? 가슴 펴서 가야 돼. 알지? 원래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자기 몸만한 거 메고 다녀요. 맞아. 저희도 큰 거 샀어요. 레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예? 뭐 몰라가지고 예? 니네들이 좀 알려줄 수 있어? 산타네, 산타. 오랜만이지. 선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과서야. 아 진짜? 선물 준 거야? 근데 딱 색깔이 다른데. 근데 색깔이 다르. 이거는 학교에서 이거 없으면 친구를 못 사겨. 뭐지? 아침 좋다. 땡땡머리. 포켓몬 카드. 요새 난리예요, 아주 그냥. 6장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지효 형 덕분에 한 1000장을 갔어. 완전 책. 진짜 득템. 근데 이거 뭐 넣었어? 가방에? 레오? 아무것도 안 샀어? 연필은? 지우개는? 가위는? 풀은? 가위는 여기 안 들어가. 그렇게 작은 필통으로 1학년을 입학하겠다고. 그러면 뭐 더 필요하겠지. 일단 만들기에 써야 되는 트리랑 풀이랑 가위까지. 영국에 이런 거 안 필요한데 학교에서 그냥 다 주는. 좋아요? 그냥 학교에 있어요. 그냥 써서 진짜요? 그냥 같이 반납해요. 인도는 영국하고 비슷해요. 학교에서 이미 책부터 물펜 등등 다 줘요. 빨리 문구방구로 가자. 문구방구. 테이프. 이거 찾자, 테이프. 진짜 있네. 근데 너무 큰데? 얘가 더 투명한데 얘가 더 쓰기 편해. 맞다, 이게. 이거 한번 사자. 신나! 여기 신나! 한번 신어봐, 레오야. 아유, 꼼꼼하게 또 신켜보는 거야. 됐다. 지효 선배. 가볼까? 괜찮아. 딱 맞아. 그럼 더 큰 걸로 사야 돼. 맞아. 더 큰 걸로 사야 되는데 오래 신어야 되니까. 야 선배님. 알림장 받아쓰기 일기. 그럼 나 어딘지 알아. 이거 1학년 거. 이거 하나 사고. 그거 마음에 들어? 이거 좀 들어줘봐. 다 샀다. 가자. 오. 쇼핑 완료.
물 건너온 아빠들은 지난해 파일럿으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같은 해 8월 정규 편성을 확정지었죠. 외국인 아빠들의 고군분투 육아 일상을 들여다보고 각국의 육아 문화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반상회가 어느덧 22번째 열렸습니다. 최근에 물 건너온 아빠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육아 프로그램을 이제 두 개로 조금 유형을 분류해 보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육아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또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형 육아 프로그램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유형의 장점만을 잘 혼합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이 철학을 반영한 육아 반상의 컨셉이 이 프로그램만의 어떤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연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편견도 줄이고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은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를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그래서 슬프게 말해요. 아니 기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 가지 육아책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육아 지침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아빠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뭐 일목요연하게 좀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예컨대 미국 아빠인 켈리 씨 같은 경우는 스킨스쿠버를 딸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리지 않고 하게 한다던가. 오, 얘나 멋있어. Good job, baby. Daddy's so proud of you, honey. You're such a big girl. 얘나 최고. It'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되게 그 미국스러운 육아예요.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양육법이라는 게 정답이 있기보다는 선택의 문제구나 하는 걸 좀 배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개별 에피소드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투물 씨 가족과 남아공 앤디 씨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 일종의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규 프로그램에 와서 생긴 변화가 그 출연자들 간의 교류가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형제자매 없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사회성을 보게 되고 또 보호자들도 아이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색다른 면모를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가령 이제 라일라와 다나의 3살집 케미스트리로 같이 붙여놓고 나니까 좀 경쟁하기도 하고 약간 그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장점 이런 것들이 정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 같습니다. 낯선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 육아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습니다. 근데 회차가 좀 거듭될수록 여타 가족 예능하고 좀 차이가 좀 흐릿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 차례 출연한 가정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그 가정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그런 좀 차이점들이 부각이 되는데 계속 나오다 보면은 그 육아 문화를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컨셉을 정해가지고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상회라는 걸 해서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각 국가의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한 흥미 요소이면서 좀 배우는 점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과 아빠의 일상을 보는데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흐릿해지는 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은 미국, 중국부터 아제르바이잔 등 다양한 국적의 아빠들이 출연해서 리얼한 육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나라의 육아법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네덜란드가 아동행복지수 1위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길래 1위일까 괜히 궁금해져서 더 열심히 보게 됐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물 건너온 대구에서 온 토르벤 파이퍼스입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직접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정수기 앞에 가서 직접 물을 떠마시게 한다라는 것도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구나 싶었고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쓰던 장난감을 계속 물려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대 관계도 좀 돈독하게 하고 자원의 낭비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참 본보기가 될 만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야. 사랑의 의자야?
아빠 의자였는데 원래. 아버지가 오니까 더 의미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자전거 태우고 함께 달리는 모습에서 저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도 아이와 또 아빠와의 어떤 교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겠구나 싶어서 저도 아직 안 태어났는데 자전거 시트부터 인터넷 쇼핑에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특집으로 프랑스 엄마 올리비아 씨 나오고 거기 3남매 편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인 루이와 둘째인 루나가 일어나면 둘이 알아서 시리얼을 챙겨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셋째인 루미가 일어나니까 어머 천사들인가 봐. 함께 또 그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깜짝 놀랐고요. 올리비아 씨의 어머니의 교육관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둘째 루나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점퍼를 바닥에 놓으니까 잠깐만 루나 non 루나 viens ramasse. fais comme ça. Allez donne à maman. 규칙이나 예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사랑 안에서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20회에서 보여줬던 이 중국 아빠 리징 씨와 인도 아빠 투무 씨의 공동 육아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두 분은 확실히 그 요리 철학에 있어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간을 안 해요. 그냥 담백하게. 싱겁게 먹으면 좋지만 맛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 조금 간하면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리징 씨는 본인의 음식 철학대로 굉장히 그 유기농 식단에 짜여진 음식을 내놓고 투물 씨도 절대 뒤지지 않죠. 예상했다는 듯이 그 향신료가 가득 담긴 통을 가지고 와서 오!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인데요? 선물 아니고 제 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두 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런 케미가 그려져서 그걸 보는 재미도 저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1회 일본인 아빠 미노리와 그 아들 리온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이중 언어 교육은 아이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날 리온이 일본어 공부도 하고 또 아빠 미노리의 우리말 발음은 또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고 조심스럽게 건네기. 아니 건네줄 때는 아니고 건네줄 때. 아니 건. 맞아. 엄마, 아빠,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것이 곧 나의 문화이기다, 나의 뿌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잘 보여줬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고요. 다문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어서 인상적으로 꼽아봤습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은 반상회 콘셉트를 차용한 만큼 스튜디오 토크 또한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 아빠들의 리얼한 육아법을 관찰하고 또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진행자로 장윤정 씨, 임교진 씨가 파일럿부터 함께 했는데요. 정규 방송부터는 두 아이의 엄마 김나영 씨가 새롭게 합류해서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세 사람의 진행과 호흡,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진행자 모두가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들에 더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성토도 좀 하고 그런 면들이 좀 재미를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령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16회 방송에서 니아트 씨가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데 아내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좀 눈물을 훔친다든지 셋째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임교진 씨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는 그런 얘기가 좀 곤란했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들 자체가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나영 씨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어떤 다양성의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윤정 씨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장윤정 씨가 또 메인 MC의 역할도 하지만 또 가끔가다 엄마로서의 시점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김나영 씨가 조금 가세를 해서 엄마들의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렇게 토크가 풍성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임교진 씨도 파일럿에 비해서 조금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파일럿 당시에 이제 반상의 호스트의 역할로 주로 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 최초의 자매 육아도 보여주면서 어떤 한국인 아빠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각인을 시키고 대화에도 육아 고민에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임교진 씨의 활용도 조금 더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회장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전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육아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굉장히 좀 육아 고수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령 20회에서 인도 아빠 투물 씨가 딸 다나의 앞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장윤정 씨가 정말 공감을 하면서도 아, 나 정말 앞머리 잘 자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련듯 영상이 나오면서 과거에 딸 하영이 앞머리 자르는 영상이 나옵니다. 육아 고수로서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김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쾌한 이미지를 잘 만드시잖아요. 튀르키예 아빠 알파고 씨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라고 했더니 김나영 씨가 공감을 하면서 제가 모를 때도 좀 약간 있고. 맞아. 쓸데없는 걸 많이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재밌을 때 없었어요? 뭐 누구랑 싸우면 뭐 누가 이겨 막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하론이 질문들에 의미가 있긴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요? 여기에만 의미가 없네요. 아니요.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시청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3명의 MC 외에도 매회 각국을 대표하는 아빠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현실적인 육아 고민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있죠. 그중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는 아빠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도 아빠 투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부모들의 공감할 만한 멘트, 또 가끔씩은 좀 재치 있는 애드립으로 좀 재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튀르키예 아빠 알파고와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냥 감탄만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 부모들이 꼭 묻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유치원 어디예요? 마치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 우리 아이도 똑똑해질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약간 공감되면서 어떻게 저런 멘트를 치지? 그러면서 약간 웃음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돋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아빠 알베르토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문화를 한국 시청자에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가령 17회 프랑스 엄마 올리비아 편에서 비주 문화가 나오는데 비주 문화에 대해서 인교진 씨가 다 큰 딸과 아버지가 이렇게 비주하는 게 어색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여줬더니 한국의 안녕하세요가 같은 거다라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일부 한국 시청자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외국 문화를 좀 풀어서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베르토 씨가 인상적인데 이 프로그램은 경계인으로서의 다문화인들이 한국 문화에서 이런 점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을 뼈 있는 멘트로 짚어줄 때 인상적인 순간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17회 때 김나영 씨가 다른 나라에도 동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아빠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친한 친구들끼리도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안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알베르토 씨가 자신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이 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얼굴 크기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키가 몇 센치예요? 키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옷을 선물 줄 알았어요. 외부인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관점의 토크인 거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을 결국에는 좀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육아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비법을 찾아보는 물 건너온 아빠들. 하지만 최근에는 유의미한 시청률과 화제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이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었던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경쟁력이 어떤 스튜디오의 토크,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많은 정보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와서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육아 예능과의 어떤 차별점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사실 파일럿 때는 토크가 오히려 너무 많다시피 할 정도로 반상의 뉴스, 반상의 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벼운 이야기도 하고 또 시사적인 이야기도 본격 토론 프로그램처럼 서로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이런 다문화 프로그램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관점들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치일 텐데 이게 정규 프로그램에 와서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사실은 경쟁력 약화의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법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일종의 체계적인 좀 요약 같은 것이 좀 나와주면 이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 아빠인 미노리 씨 편에서 일본의 어떤 양육법, 특히 오모테나시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 예절 교육의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설명을 해줬고, 아, 일본 특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이제 납득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줬거든요. 그게 회차마다 좀 정리가 잘 된다면 예능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떤 육아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좀 아쉬운 건 전 반상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단순화된 측면이 있어요. 초반에 이 프로그램의 반상회 주제를 보면 아이의 스마트폰 이용이라든지 조기 영어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다양한 이야기들, 뭐 더 나아가서 찬반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좀 어떤 논의의 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반상회 주제들을 보면 각국의 그냥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하고 공유한 수준에 좀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축소되는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반상회 분량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상회 컨셉에 대한 어떤 질적, 양적 개선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육아법을 공유하며 글로벌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물 건너온 아빠들. 초심을 잃지 않고 차별화된 기획 의도를 잘 살려서 다문화 시대 독보적인 육아 예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